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Py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numPy는 파이썬 과학적 계산에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라고 했고요. 머신러닝 관련 분야에서 매우 큰 수치 데이터나 행렬 계산에 활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렬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산 수행을 하기 위해서 numPy를 사용합니다. 빠른 연산과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C, C++ 등 저수준 언어 기반의 호환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로컬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파이썬 IDL이라든가 VS 코드를 사용할 때는 먼저 numPy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numPy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콜랩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스칼라, 벡터, 행렬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수, 숫자 상수를 우리가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1, 2, 24, 100 이런 것을 스칼라 값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행 벡터, 요거는 열 벡터라고 하겠죠. 자, 행열은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벡터, 행열을 구분하실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형 방정식의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형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컴퓨터로 이를 처리하려면 행렬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여기가 첫 번째 식에서 1x 플러스 1y 플러스 2z는 9라고 표현한 것을 개수분만 112라고 이렇게 첫 번째 행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미지수들이 xyz이기 때문에 xyz 미지수 행의 벡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 y 값만 따로 또 벡터로 이렇게 행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수로 2, 4,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6, 마이너스 5죠. 이렇게 요거를 3, 6, 마이너스 5 이렇게 개수만 모아서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numPy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umPy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import라는 불러오다는 명령을 쓰죠. import numpy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자, 안에 있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numpy.array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numpy 적는 것이 너무 힘들진 않지만 좀 줄여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별칭을 줘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as mp라고 해서 별칭을 줘서 불러오고요. 그러면 numpy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numpy라고 했던 거 대신에 mp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mp 안에 있는 메소드와 속성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별칭을 줘서 임포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numpy를 불러왔기 때문에 mp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umpy 배열을 한번 생성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4까지 연속된 정수열을 가진 1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mp.array range 5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라고 치면 되겠죠. 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array는 numpy md array다 라고 나오죠. 자, 다음은요. 우리가 안에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print array라고 하면은 배열 안에 들어있는 1차원 배열의 값이 보이고요. 이렇게 대괄호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로 표기를 하고 원소와 원소 사이에 콤마를 생략해서 표기를 해서 리스트와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배열의 특징은요.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mp.array에서 리스트 1, 2, 3, 4라는 리스트 원소 4개를 가진 리스트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옵션으로 우리가
D타입을 플로트로 주게 되면 실수형으로 자료형을 바꾸어서 1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레이를 찍어보고 D타입도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확인해보면 1차원 배열이 우리가 1, 2, 3, 4였지만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은 정수형이었지만 실수형으로 1차원 배열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타입을 찍어봤더니 실수형이다 라고 나왔고요. 이걸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as type int라고 했더니 정수형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배열의 타입이 같은 타입만 저장이 가능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정수형만 들어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잘 나오죠. 자, 다음은요.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따옴표가 붙었죠. 모두 문자열로 변경이 돼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자료형을 따르게 되죠. 자, 그런데 안에 숫자랑 문자가 섞여 있는데 D타입을 int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하고 2는 정수가 가능하지만 A와 B는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value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배열들은 안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mdim은 차원을 나타내고요. 축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safe는 배열의 차원의 정보, 모양을 나타내고요. 사이즈는 배열 안에 원소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줍니다. D타입은 배열 원소의 자료형을 나타내고요. 자, 그럼 1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numPy를 사용하려면 임포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mp.array해서 range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안에 할당해 줬고요. 어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타입으로 한번 찍어봤더니 md array다 하고 나오고요. array.mdim 하면 이거 몇 차원이냐 물어봤으니까 이거 1차원입니다. 우리 하나씩 주석차를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한꺼번에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이게 뭐였죠? 여러 개 주석차를 하는 거죠. 자, 해서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이고 우리가 md array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렇게 mdim을 이용해서 한번 차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차원을 찍었더니 이것도 샵으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주석차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차원이다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주석차를 하고요. 한 줄 주석 처리 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ave를 봤죠. array.save 했더니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거 x는 array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자, 사이즈를 봤더니 총 10개의 원소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자, D타입,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int 64다. 64비트 정수형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뜹니다. 자, 다음은요. 인덱싱. 5번째 인덱스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번째 인덱스 값은 5입니다. 하고 나오고요. 자, 슬래싱도 한번 보겠습니다. 3:6 하면은 세 번째 인덱스에서부터 6에서 종료를 하니까 5까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3, 4, 5번째 인덱스 값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3, 4,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원도 똑같은데요. 2차원은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해 갖고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mdim 차원을 찍어봤고 모양을 찍어봤더니 현재 이 배열은 2차원이고 모양은 2행 2열이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프린트로 어레이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변수값을 LRR2 해서 찍었더니
자, 이렇게 2차원 배열 모양이 찍히고요. 이렇게 양옆에 갈로가 2개 있다는 것은 2차원 배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mp.array range라는 함수를 합쳐서 온 것이 arrange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arrange라는 함수는 형식이 start, stop, step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안에 생성할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arrange 10이라고 하면 시작이 지금 생략된 값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9까지 값을 가진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1:10 하면 1에서부터 9까지 9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1:10, 2라고 하면 1에서부터 시작하면서 2씩 늘어나면서 10에서 멈춰라 했으니까 1에서부터 10 사이에 홀수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nge 사용법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열, 순차적인 값을 가지는 거는 arrange나 range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생성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값으로 채워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값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mp.once 하게 되면은 모든 원소의 값이 1인 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차원, 이렇게 모양을 넘겨주면 모양은 반드시 투플 형태로 넘겨줘야 됩니다. 2,3은 행, 2행 3열의 배열을 만드는데 원스니까 안에 전부 다 1로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2행 3열이 만들어지고 안에 전부 다 1로 채워집니다. 그때 자료형이 in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숫자가 정수형으로 채워지고요. 얘를 플로트로 바꿔보면은 자, 모두 1로 채워지는데 뒤에 소점이 붙어있죠. 실수형으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모든 값이 0인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mp.zeros 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두 0으로 채워진 배열을 만드는데 크기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투플로 2,3이라고 정해주면 2행 3열짜리 행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특정 값을 채우는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값 채울 때는 풀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mp.pull 해서 2행 3열 채울 값은 hello라고 해주면 안에 전부 다 hello를 채워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5라는 값을 전부 다 채워야 된다. 그럼 숫자 5 이렇게 적으면은 전부 다 5로 채워진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위에는 0과 1만 채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숫자나 문자로 채울 때는 mp.pull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나중에 단위 행렬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mp.i라는 걸 쓰면 되고요. 얘는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투플로 넘겨주지 않고 그냥 정수형으로 넘겨주면 돼요. 3이라고 하면 3x3, 3행 3열짜리가 만들어지고 대각선의 위치가 1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걸 5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5행 5열이 채워지고요. 5행 5열 배열이 행렬이 생기고 이렇게 대각선 위치가 1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배열의 차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p.array에서 6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차원이 변경되기 전에 모양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6, 이렇게 나오죠. 자, save이라는 속성값의 변경으로 차원을 한번 변경해 보았습니다. array.save 3,2 하면은 3행 2열로 만들어라. 자, 이때 요 줄 수 있는 값은 원소의 개수가 6이잖아요. 6의 약수로만 이루어진 걸로 save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곱했을 때 원소의 개수랑 맞지 않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얘를 4,2를 만들어라. 그러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반드시 6의 약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행 2열로 변경하고 세이브를 찍어보면은 3행 2열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차원도 한번 찍어볼까요? 프린트 F 차원, 배열의 차원은
array arr.mdim 하면은 우리가 차원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원을 찍어보면은 현재 2차원입니다 하고 나오죠. 자, 원소의 수는요, arr.size라고 하면 총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이 나오고요. 길이 값은 2차원일 때는 우리가 행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3이라고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속성값을 이용해가지고 차원을 변경을 했고요. 다음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별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세이브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2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열 안에 있는 우리가 리세이브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2,10을 넘겨주게 되면 2행 10열짜리의 배열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2차원 별이 만들어졌고요. 세이브를 찍어보면 2행 10열이다 하고 2차원 별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ARR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2행 10열짜리 2차원 별이 나오죠. 이걸 다시 1차원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rr.save 세이브해서 다시 1차원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원. 이거는 1차원이니까 1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원소가 총 20개니까 20.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세이브 해주면 자, 이렇게 다시 1차원 별로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2차원 별 중에서 20개니까 4행 5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세이브를 이용하면 arr.save 4,5 이렇게 하면 4행 5열을 만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arr 하면은 4행 5열이 만들어지죠. 다시 얘를 1차원으로 바꾸겠습니다. 5행 4열로 다시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는 속성이 아닌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rr의 값을 다시 대입을 해주는데 arr.resave 해서 내가 몇행 몇 열 해주면 되죠. save 글자가 틀린 것 같아요. save 5,4 하면 5행 4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arr를 확인해 보면 5행 4열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근데 우리가 굉장히 큰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에 행과 열을 다 계산하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p.array range 104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 이렇게 했습니다. 1000 하고 지금 얘가 1차원 별이죠. 이렇게 하면 1000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별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크니까 조금 보기가 힘드네요. 그럼 한 50으로 하겠습니다. 50.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행이 10개짜리 행이 10개이면은 열로는 5개짜리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걸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rr은 arr.resave 행은 10개로 하고 열은 네가 알아서 계산해줘 하는 게 -1이에요. 그래서 arr를 찍어보면은 10행 5열이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열만 결정해주고 행은 알아서 하고 싶다. 그럼 arr.resave 달로 해서 행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열이 25개였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자, 알아서 이렇게 나오죠. 2행 25열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세이브를 이용해서도 차원을 만들 수 있는데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맡겨버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쭉 살펴본 거고요. 우리가 3차원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20개의 원소를 0에서부터 19까지 원소를 가진 20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고요. 세이브를 먼저 확인해 보았더니 이렇게 2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뜨죠. 그래서 리세이브를 하는데 3차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2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5개의 행인데 열은 네가 알아서 계산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3차원으로 바뀌었죠. 3차원으로 바뀌었는데 2개의 면, 1개, 2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행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고 열은 알아서 2개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차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를 찍어봤더니 2면, 5행, 2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렇게 20개 한 것을 다시 4,1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뭘까요? 행이 4개고 열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예요? 행이 4개짜리고 열은 알아서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 20의 약수여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4행 5열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다시 모양을 한번 바꿀 거예요. ARR은 ARR 1점 리세이브 해서 행을 3이라고 3개의 행으로 만들어주고 열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만들어질까요? 자, 에러가 나죠. 그죠? 사이즈가 20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행이 3인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행과 열의 개수를 정해줄 때는 요 전체 개수의 약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넘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파이를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별칭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열을 만들 때는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 레인지라는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배열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A는 mp.array 해가지고 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레인지 10 하면은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1차원 배열을 우리가 세이프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차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열은 여러 가지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a.mdim 하면은 차원을 나타내요. 차원을 나타내고요. a.size 하면은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a.save 하면은 모양이니까 모양. 10개의 원소를 가진 모양. 지금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은 이 변수의 타입을 나타내는 거고요. 변수의 타입은 md array다. 이 n차원 배열이다. numPy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에 배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자료형을 보고 싶다면 a.d 타입이었습니다. d 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에 있는 원소의 자료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a.as 타입 해서 int라고 주게 되면은 자료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수형 했으니까 플로트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음은 2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차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이 10개의 원선을 2차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save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a.save, save에 대해서 하는데 행을 2개로 하고 열은 5개로 해라. 그리고 나서 A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도 우리가 똑같이 속성을 가지는데요. a.mdim 하면은 차원이 나오고요. 2차원이다 라고 나오고 역시 a.save 하면은 2차원의 모양은 지금 2행 5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사이즈도 나오겠죠. a.size 하면 원소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 차원을 우리가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보았고요. 리세이브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이브는 A를 변경을 하는데 A 배열에다가 값을 대입해라. A 안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이브. 자, 해서 하는데 행을 10개로 해라. 5분에는 열은 너가 알아서 해 하는 게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리고 A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원소가 10개였으니까 행이 10개니까 열은 1개만 가지게 되죠. 자, 그럼 이걸 2로 한번 바꿔볼게요. 행을 2개로 해줘 했더니 2행 5열짜리 2차원 배열이 생성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도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다 했죠. 그죠? 5분에는 열을 한번 생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주고요. 여기를 2로 주면은 열은 2개인데 행은 너가 알아서 해줘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5행 2열의 값이 형성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배열을 생성하는 것도 확인해 봤고, 배열은 속성값을 가지고 그리고 배열에 만들어 놓은 배열의 차원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은 세이브의 속성값을 변경하는 방법과 배열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세이브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덱싱과 슬라이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 mp.a range 10 물론 이 위쪽에 반드시 여러분은 import numpy as mp라고 먼저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mp.arange 10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0에서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원소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x하고 프린트 해야 되겠죠, 먼저. 그죠? 프린트 X 배열에서 인덱스 연산자는 어디나 똑같이 대괄호입니다.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요. 두 번째 요소는 0, 1 해서 1을 넣어야 두 번째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소인 1이 출력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랑 네 번째 원소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해라. 자, 보면 우리가 두 번째라는 거는 에코. 두 번째는 우리가 얘가 두 번째, 1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2하고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는 1하고 4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출력하기 위해서는 x 여러 개의 값을 갖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리스트 값으로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랑 두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랑 네 번째. 번째 마이너스 1 해야지만 해당하는 번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1하고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원소까지. 자, 이건 슬라이싱이죠. 그죠? 일부분을 잘라오는 거니까 프린트 해라. x에서 시작은 1이고 첫 번째 요소니까 0이네요. 그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요소는 두 번째까지 인덱스로는 0, 1, 2가 우리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3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0번째에서부터 첫 번째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죠? 첫 번째가 맞아요. 0번째고요. 세 번째는 2까지 이렇게 0, 1, 2가 나오는 게 맞죠. 0, 1, 2. 자,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 마지막 원소까지예요. 자, 그럼 프린트 우리가 슬라이싱을 하는 거니까 x에서 시작도 생략, 끝도 생략하게 되면 처음에서 마지막 원소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세 번째 요소까지. 그럼 프린트 해라. 처음은 생략할 수 있죠. 그죠? 세 번째까지 하면 종료가 3에서 끝나야 되겠죠. 아이쿠. x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 개씩 건너뛰면서 원소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 해라. X 배열에서 처음부터 생략합니다. 끝까지. 근데 몇 개씩 건너뛰라고 됐죠? 한 개씩 건너뛰니까 2씩 증가해라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0, 2, 4, 6, 8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 이니 넘파이에서 행렬을 한번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p.arrange 1, 13,1 하면은 1에서부터 12까지 12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연결해서 reshape 3,4 하면은 삼행사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매트릭스에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에서. 자, 인덱싱을 할 때는요, 행, 콤마, 열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0행 1열의 값이니까 매트릭스, 역시 인덱스 연산자는 대괄호예요. 행은 0행이고요. 열은 1열입니다. 그래서 0행 1열의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싱. 행열의 일부인 9하고 10을 갖고 오고 싶어요. 자, 9하고 10입니다. 자, 행은 몇 행이죠? 0, 1, 2행이 되고요. 열은 0열, 1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트릭스. 자, 행의 1번 1행을 갖고 와야 되니까 2행이니까 2콜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행이고요. 열은요. 9하고 10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2열에서 종료하면 0,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9하고 10이 나오죠. 자, 프린트로 찍으면은 정확하게 원소의 값만 이렇게 2차원. 2차원을 슬라이싱 한 거는 2차원 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요렇게 2, 3, 6, 7을 뽑고 싶어요. 2, 3, 6, 7.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프린트 해라. 매트릭스. 자, 행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2행에서 멈추면 1행까지 가져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열은 1열에서부터 시작해서 1, 2를 갖고 와야 되니까 3에서 종료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하면 2, 3, 6, 7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5, 9, 3, 7, 11, 1, 3, 9, 3, 7, 11 요렇게. 자, 요렇게 뽑아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행은 대상이 0, 1, 2 모두가 대상이죠. 열은요? 한 칸씩 건너뛰면 되죠. 처음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매트릭스 좀 위로 올려서 매트릭스 인덱스 연산자 쓰고요. 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 콜론 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열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져오는데 2씩 건너뛰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1호 1, 3, 5, 7, 9, 11 하고 가져와지죠. 자, 이것을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불리언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p.array 10 하면은 0에서부터 9까지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여기에서 x가 5보다 적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5랑 비교해서 true, false 값으로 나옵니다. 5보다 적은 값은 이렇게 true로 나오고요. 5보다가 크거나 같은 값은 이렇게 false라는 값으로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x 여기 이렇게 하면 요 값은 요게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 리스트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명 효과를 하는 게 true라 그랬죠. 그죠? 불이 켜지는 것만 보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0,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짝수만 한번 뽑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짝수만 뽑아보고 싶어요. 자, 일단 x에 있는 값 중에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 같다는 등호가 두 개죠. 0인 값을 한번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true, false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덱스 연산자 안에 넣습니다. x%e equal 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짝수인 것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3의 배수만 끄집어내고 싶다. 이건 짝수니까 2의 배수죠. 그죠? 그러면 x%3 해서 이렇게 하면 3의 배수만 나오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불리한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이 참인 경우만 출력하게 되는 게 마스킹 연산이죠. 자, 우리 많이 쓸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7보다 큰 값, 크거나 같은 값을 한번 볼까요? 7, 8, 9가 나오게 하려면 일단 조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7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이렇게 7, 8, 9 부분만 true 값이 되고요. true로 된 것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마스크인 x가 7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덱스 연산자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펜싱 인덱스. 펜싱 인덱싱은 배열의 각 원소의 선택 여부를 인덱스 배열을 이용해서 지정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개의 원소를 가진 0에서부터 11까지의 12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이 1차원 배열의 차원을 리세이브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봤습니다. 3,4, 3행사열로 변경을 했고요. 자, 이때 두 번째 행만 갖고 오고 싶다. 요것만 갖고 오고 싶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행. 자, 두 번째 행이면 요거겠죠. 그죠? 요겁니다. 자, 우리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x의 값을 가져오는데 펜싱으로 두 번째 요렇게 하면은 자, 두 번째 행만 가져오죠. 아, 요렇게 하면 인덱스로 0, 1, 2라고 했을 때 요 인덱스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세 번째 행이라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자꾸 헷갈린다. 그죠? 1이라고 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행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라는 거는 인덱스 값으로는 0번째 위치랑 두 번째 위치가 되겠죠. 그죠? 인덱스로는. 자, 이렇게 가져오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x에서 0행과 2행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행을 건너뛰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np.arrange에서 1,16,1이에요. 그러면 1에서부터 15까지 1차원 배열을 만든 다음에 리세이브를 이용해서 3행 5열로 바꿨어요. 그리고 x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3행 5열의 2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행만 가져오는 거다. 그죠? 1콜론이니까 얘가 1 하나만 가져오죠. 그죠? 그러면 1행이 대상입니다. 1행이 이렇게 대상이고요. 여기에서 2열만 가져오니까 0, 1, 2니까 8을만 가져오겠죠. 그죠? 그래서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펜싱이니까 0행, 1행이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0행과 2행이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2열만 가져오니까 이렇게 가져와지겠죠. 그래서 3과 13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자, 역시 0행과 2행이 대상이고요. 여기에서 열이 콜론이에요. 콜론이니까 처음에서부터 2에서 멈추니까 0열, 1열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열, 1열이니까 이렇게 돼서 1, 2, 11, 12를 가져오게 되죠. 교차하는 영역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2차원도 조건을 이용할 수 있어요. 펜싱과 그 다음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서 조건의 마스킹 연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x 배열 2차원 배열에서 10보다 큰 값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true, false가 돼서 이 부분만 true가 되겠죠. 그죠? 자, 그것만 가져오려면 역시 X 2차원별도 이렇게 마스킹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질 수 있죠. 자, 다음은 우리가 기술 통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수집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뭔가 샘플링 해가지고 뭔가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난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수를 numpy 안에 있는 난수 발생 함수들이 있는데요. np.random.landint라는 난수 발생 함수는요. 균일 분포의 정수 난수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란드 하게 되면 0에서부터 1 사이의 균일 분포의 난수를 발생합니다. 란드 n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 난수를 발생을 하고요. 노멀 하면은 그냥 정규 분포 난수를 생성을 하는데요.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p.random landint 갈로에서 1,5 하면 1에서부터 5 사이에 있는 수를 정수로 난수를 발생하라는 거고요. 이때 5는 역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행렬을 만드는 거니까 투풀 형태로 10,5 하면 10행 5열 2차원 별을 생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 3, 3, 2 이런 식으로 해서 10행 5열이 만들어져요. 얘는 난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스킹 연산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서 x 값이 4보다 큰 값이 몇 개인지 몇 개 이렇게 하면 4, 4, 4 하고 나오죠. 그죠? 이거의 사이즈 자, 하면 13개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4 이상인 거를 발치해 냈고요. 그것의 사이즈를 물어보면 총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에서 1인 것의 개수는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균일하게 분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2의 개수 3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오게 될 겁니다. 4 자, 하고 여기서 프린트 자, 했더니 거의 비슷한 분포로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란드인트라는 거는 이 사이에 있는 수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난수를 발생시켜 주는데 요 사이즈만큼의 모양만큼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다음은요. 란드라는 함수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한 수를 균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하니까 1,5를 인수로 넘어줬어요. 내가 이걸 10이라고 하면은 1에서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란드는 정해져 있어요.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수는 필요하지 않고요. 차원은 필요해요. 10,5 하면 10행 5열짜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랜덤한 수로 10행 5열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함수를 만드는데요. 자, np.random 노멀해서 5,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이 5이고 우리가 다 이걸 계산을 했을 때 평균이 5가 나오고 표준 선차가 3인 10행 5열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만들고 그 값에 x값도 찍어보고 np.min 하면 평균을 찍어보는 거야. 전체 평균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구해보고 최소값과 최대값도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자, 이랬더니 5행 3열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3,5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3,5가 아니고 요게 바뀌어야 되죠. 요거를 3,5로 3행오열로 자 이렇게 3행오열이 만들어졌고요. 자 랜덤한 수가 나오는데 평균이 5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찍어봤죠. 그랬더니 5에 가까운 수가 나왔고요.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0.5고 가장 큰 값은 맥스이다. 자, 그 다음에 란드 n 같으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10,5라고 하면은 10행 5열을 만드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랜덤한 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10행 5열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 평균을 봤다. np.min은 평균을 구하는 거. 인수를 넘겨줬으니까 x를 0에 가까운 수가 나왔고요. 표준 편차는 1에 가까운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숫자가 필요할 때 랜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모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수를 생성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배열을 만들어서 numpy 함수랑 그냥 일반 함수에 대해서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술 통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array에서 이렇게 무작위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LDN을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를 봤더니 12개예요. 총 12개의 원소가 있는데 np.count non-zero 했으니까 0이 아닌 숫자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 0이 하나 들어가 있죠. 12개에서 0이 하나니까 0이 아닌 수는 11개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다시 이걸 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0이 지금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수는 했으니까 10개라고 해줍니다. 자, 현재 numpy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numpy 모듈 안에 있는 평균을 구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평균 값을 찍어보고 싶다. 그럼 프린트 해라. 자, 내가 numpy에 있는 min이라는 걸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누구의 평균? x 변수 안에, 배열 안에 있는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다. 자, 이번에는 배열 자체에 있는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번 평균을 구해볼게요. 프린트 해라. x.min. 그럼 얘는 인수로 넘겨줄 필요가 없죠. 대상이 x니까, 그죠? 자, 결과는 어떻게? 두 개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numpy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인수로 대상을 넘겨줘야 되고요. 우리가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면 둘 다 결과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변수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고요. 자, 분산을 numpy에 있는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np.var 해가지고 x값을 인수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31.05 하고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요, x.var 해서 해주면 되죠. 인수를 넘겨주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콜앱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결과만 뿌려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죠. 두 개를 같이 보려면 프린트, 출력 함수인 프린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프린트, 여기도 프린트, 여기도 프린트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분산은 우리가 VLR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우리가 numpy에 있는 표준 편차는 프린트해라 np.std 해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죠? 여기다 x 값을 넘겨주고요. 자, x.std 해서 x값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우리가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인수를 넘겨주지 않아도 되죠. 대상이 x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똑같은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배열이 있을 경우에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자,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내장함수도 있었죠. max 해가지고 x 이렇게 하면은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numPy에 있는 max 값도 쓸 수 있어요. numPy 이렇게. 그래도 역시 16이다 나오죠. 그러면 배열 안에 있는 우리가 사실 여기다 프린트 안 하면 똑같은지 모르겠죠. 뭐가 출력되는지 모르니까 프린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인 max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을 내장 함수 numPy에 있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max 값을 구해봤고요. 그러면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최소값은 프린트 min 우리가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min 이렇게 하면 -5가 최소값이다. 아, 맞죠? 0보다 -5가 작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라. numPy에 있는 min 값을 이용해라. 그래도 역시 인수로 x를 넘겨줘야 되고요. 역시 -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자, x.min 얘는 인수가 필요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통계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중앙값. 자, 중앙값은 좀 다른 함수라서 우리가 내장함수도 이렇게 했을 때 내장함수가 없어요. 내장함수도 없고 정의가 이렇게 뜨면은 얘가 없다는 뜻이에요. 메디안 함수는 내장함수 존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요. 그럼 numPy에는 있는지 볼까요? np.numpy median 하면은 얘는 있어요. 중앙값. 자, 근데 7.5라는 값이 없죠. 이 중앙값은 뭘까요? 중앙값은 얘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인데요. 정수일 만약에 1, 2 자,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라면 이거를 순서대로 1, 2 3, 4, 5로 정렬한 다음에 홀수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중앙값이에요. 근데 짝수이면 먼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가운데 두 개 가운데 두 개를 평균을 내요. 그러면 3과 4를 더하면 7이겠죠? 나누기 2를 해서 우리가 3.5가 중앙수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를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면 우리 정렬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에서 정렬하는 함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x. 컨트롤 스페이스 쇼트라는 함수가 없네. 아, 있네요. 쇼트.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그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x는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프린트 x. 그 x 정렬을 해주지 않네요. 자, 그러면 얘를 정렬을 하면은 -5, 0, 1, 5, 6, 7, 8, 9죠. 총 지금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12개니까 짝수니까 2로 나누면 6이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 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7 더하기 8 하면 15가 되겠죠. 15 나누기 2는 7.5예요. 그래서 메디안 값을 찍어보면은 np.print np.median 해서 x 값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7.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앙값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메디안 값은 내장 함수도 없고 배열 안에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numPy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통계 기술 함수와 우리가 슬라이싱과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